네,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경제적인 그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그 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녀로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저도 부모님과 처음에 같이 살다가 그다음에 옆에서 살다가 이제 부모님 어려우실 때나 아니면 또 힘들 때나 자주자주 보살펴 드렸는데요. 마음도 또 써야 되고 또 우리가 몸으로도 써야 되고 그런데 또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한 번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먼저는 또 부모님과도 한번 상의해보고 아니면 형제들과도 한번 이렇게 상의해보고 또 아내와도 깊이 상의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건지 경제적으로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어떤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것이 과연 이 군사로서 상대방의 군사를 이길 것인가 이것을 미리 계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모실 때는 사실 경제적으로 많은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형제들과 또 부모님과 자세하게 의논을 해보고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을 모시는데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보탤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꼭 지금 모시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따로 살면서 돌봐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또 옆에서 같이 살거나 어쨌든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자식으로서 효도된 마음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부모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천천히 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그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바라는 것을 쓴 것 같은데요. 공부는 하라 그러시고 또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라시고 용돈은 필요한데 돈을 안 주신다. 참 억울한 일이죠. 부모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녀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일도 안 하는데 용돈을 안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돈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부모님은 필요한 걸 충분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보면 자녀와 부모님과의 참 큰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부모님 말씀대로 이제 일하지 않고 공부만 집중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먼저 이렇게 내가 필요한 그 용돈을 구체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먼저는 필요한 용돈의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용돈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되시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리스트를 적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필요해요. 부모님은 너무 이게 많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러면 제가 부족한 부분만큼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하면서 부모님께 이것을 상세히 상의하다 보면 부모님과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녀와 부모님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어필한다면 부모님께서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모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적정선이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와 부모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저는 그 자녀들의 그 질문을 볼 때마다 부모님들과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질문들을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깊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헛소리는 틀린 말. 그런데 잔소리는 맞는데 기분 나쁜 말. 자녀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죠.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요. 저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하지만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잔소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이 잔소리라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단지 자녀를 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자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버릇 없지 않게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자기의 의사를 정중하게 표현을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말하네. 벌써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알리고 싶을 때는 부모님을 너무 이렇게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좀 부모님 입장에서 들을 때 너무나 버릇없다. 이런 말투가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게 될 때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쟤는 다르구나. 다른데 저런 방향으로 또 잘 가고 있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물론 싫지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시부모님이 그 부부 사이를 이간시켜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경우 저는 많은 상담을 받게 되고 많은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이제부터 그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경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그 질문을 하신 분께서도 부모님이 끊임없이 이간한다. 부부 사이를 이간한다.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될 때 두 부부 사이의 문제가 부모님까지 더 커지면서 감정이 상할 수 있겠죠. 더구나 부모님께서 그 남편만을 옹호하고 또 며느리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신다면 며느리로서는 억울하고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부부간에 견고히 하는 거, 또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과 나는 서로 믿자. 그러한 그 노력, 그러한 이야기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견고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그 사이를 들어오셨을 때 상당히 부부 사이는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관계에서 정말 남편을 잘해주고 또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도 아내를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어떤 말 하실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들어보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해보자. 이러한 약속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부간의 관계는 부모나 자녀나 다른 제3자로 인해서 그것이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겠죠. 부부는 끝까지 부부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부모님의 또 인생을 사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섞여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과 얘기를 깊이 있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우리를 또 어떤 관계를 그렇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러한 깊은 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시부모님이 남편을 옹호합니다. 아까 위에 나왔던 질문과 비슷한 건데요. 자식을 떠나지 않으신 부모님들은 당연히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내 딸의 입장과 내 아들의 입장을 옹호를 하시죠. 만약에 딸이 남편과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남편과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한번 이야기해 볼 때 나의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왜 참고 사니? 네가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의 그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부모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식인데 어떻게 걔가 그럴 수 있어? 당장 걔랑 헤어져.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싸움이 부모님의 싸움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부부는 결혼했다면 둘 사이의 문제를 절대 부모님께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친구한테 이야기하거나 교회의 다른 멘토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상담을 하는 게 좋겠죠. 부모님은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것을 이해하고 그 시부모님이 남편을 옹호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친정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옹호하시겠죠. 이런 그 입장을 이해하시고 남편과 함께 그 둘만의 문제를 두 사람이 풀어가는 노력,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편과 이야기하시고 당신과 나의 문제, 당신과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절대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들이 풀어나가자. 아니면 또 믿음의 멘토를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 집안의 어떤 문제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남편이 그 부모님의 경제적인 문제나 노후 문제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아내가 질문을 주셨어요. 그 남편의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마음,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내와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내가 감당한다. 이것은 남편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지 남편 혼자 모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아내와 함께 깊이 있게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될지 이런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편이 부모님의 노후를 오롯이 책임지려고 한다.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이도 키워야 되고 어려운데 남편이 그 부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부부가의 관계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어려움 위에 부모님이라는 그런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짐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내와 상의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혼자서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우리가 모실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시간을 보내서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또 부모님을 또 여러모로 또 같이 그 이야기를 한다든가 부모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과도 함께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으로 부모님을 모신다면 그 짐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고 20년, 30년 어떤 면에서는 그 너머도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같이 더불어 해야 된다. 또 부모님과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